이제 지혜를 위한 해독에 읽어나가면서 임신과 초유에 대해서는 모유 소유적인 산모도 해독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원조, 초급, 고급 이것을 비롯해서 진행해도 괜찮다. 그래서 해독으로 여왕 조직에서 불순물을 빼내면은 모유가 더 깨끗해질 것이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아 어린이들은 또 원조, 초급, 고급 이렇게 해독을 진행해서 또 아이의 부모나 주 양육자가 알고 있는 아이의 식사량에 맞춰서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핵심 수정사항만 또 잘 지키면 될 것이다. 그래, 간 검사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애초에 해독이 필요한 상태인지 의문이 들어서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검사 결과를 받아봐야만 간을 들어가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걸까? 게다가 간 문제를 그렇게 일찍이 그러니까 증세가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지방간의 전 단계인 둔해진 간이나 간염의 전 단계인 바이러스 침도까지도 검사로 잡아내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검사로 알아낼 수 없는 전초 단계, 간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증상이다. 증상으로 보인다. 그래, 증상으로 보면은 그래, 어떤 증상이 있을까? 만성 변비가 있다. 또 복부가 팽만하다. 다크서클이 있다. 브레인 포구, 기력이 저하다. 원인 불명의 체중이 증가한다. 하지 정맥류가 있다. 염증, 불면증, 또 피부 트러블, 음식 민감증, 조기노화, 안면홍조, 담석증, 심장 두근거림, 심한 감정 기복, 계절성 정서장애, 사라지지 않는 허기, 또 자궁 내막증 등등 생식장애, 편두통, 습진, 여드름, 현기증, 따끔거림, 얼얼함, 이런 것들. 그래서 간소생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참고가 된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중금속 검사는 뇌모에서 중금속 문제가 될 만큼 많은지를 걱정이 된다면 중금속 검사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감안해야 할 것은 역시 현재 검사는 혈류의 독성 중금속만 검출할 수 있고, 그것도 수치가 충분히 높아야 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증상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역시 불안하고 우울하고 조울증이 있고 혼란스럽고 틱장애, 경련, 브레인 포구, ADHD,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또 자폐증, 습진, 거선, 주사비, 딸기코로 말하는 거죠. 또 백관증, 그런 병 등등 이런 것들이 역시 중금속 독소여서 날 수 있기 때문에 해독을 잘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또 마시는 물, 조리해서 먹는 음식, 모든 이런 생활 속에서 중금속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것은 클로렐라를 이용한 킬레이터 요법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하되 더 좋은 것은 역시 이 주스 요법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네요. 샐러리 주스는 약이다. 그래서 신선한 샐러리 주스는 이 책에서 나오는 모든 해독법의 기본 요소이다. 샐러리 주스로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 강력한 샐러리 주스로 이렇게 찾은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나 건강을 해치는 제품을 샐러리 주스가 마법처럼 좋은 것으로 바꿔주지는 않는다. 그래도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와 유해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고 만성질환을 키우는 문제 요소에 맞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심지어 남들에게는 비밀로 하는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까지도 말이다. 비밀로 하는 요소들까지도 해독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좋은 식품이
샐러리 주스다. 이렇게 또 허위 정보로부터 해방을 받자. 너무 뭐 좋다 하는 것들에 너무 정보에 속지 말자. 뭐 칼로리 문제 이런 것들 벌크업과 커팅 많은 사람들이 고단배 식단으로 건설 없는 몸매를 유지하면서 근육을 키우기가 힘들다고 이런 말을 또 들으면 헷갈릴 수 있고 단백질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아예 끊는 것이 근육을 키우고 건강에 사람 공부하는 말을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목표를 반대로 잡아야 된다. 근육의 질량을 기르면 정기적으로 칼로리 섭취의 양극단을 오가지 말아야 한다. 체중을 계속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전략과 또 몸과 특히 간에 큰 부담을 이렇게 주게 된다. 그러면 그래 약해지고 침체되고 둔화된 간은 음식을 영양소로 전환해서 저장하는 기능을 잃게 되고 이는 나중에 영양결핍과 노화의 가속화로 이어진다. 벌크업에 늘리는 이를 칼로리 섭취량을 늘려서 인체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면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근육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는 전지는 집중적으로 먹는 단백질은 근육을 키우는 데 쓰이고 탄수화물의 일부는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것이다. 벌크업이 일어나 따르는 사람들은 보통 두 진영을 나뉜다. 한쪽은 도넛이나 케이크, 쿠키, 머핀, 또 치즈, 과일 등으로 속을 채운 이런 것들 등등등등 아이스크림, 버거, 감자튀김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일부러 섭취하며 벌크업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또 콩, 과일, 또 쌀과 파스타가 몸에 지방을 적신시키라고 믿는다. 체지방을 높인다라는 거죠.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육을 만드는 방법은 근육 세포에 적절한 양의 포도당을 공급하는 동시에 인슐린이 더 쉽게 포도당과 결합해서 근육 조직의 포도당을 밀어 넣도록 충분한 미네랄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 미네랄이 공급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지금 모든 효도법이 단백질과 지방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잎에서 탄수화물이라고 명명한 과일, 호박,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말하고 있다. 이제 당신은 온몸의 세포가 깨끗해지고 젊어지는 심오한 자연의 섭리에 참여함으로써 회복과 치유의 기회를 모두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해독법으로 이를 만들어 보자. 독소 해독에 대해서 뺄 수 있는 또 부신을 보호하면서 부신 이 해독법은 부신을 보호한다. 시중에 많은 해독법이 해독을 명분으로 단식을 시켜서 부신에 큰 부담을 준다. 사람이 굶으면 부신을 억지로 아드레날린을 많이 분비해야 하고 그렇게 많이 분비된 아드레날린을 처리하느라고 간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음식 섭취를 함부로 중단할 경우에 부신의 작용 원리에 대한 고려나 이의 없이 무작정 굶을 그 경우에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긴급 사태에 부신은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해독 경화증의 배고픔이 걱정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해독법은 몸을 보호하고 부신도 보살피는 해독법이다. 부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독법으로 해독법은 또 평생 동반자로서 사용을 하자. 평생 동반자다. 그리고 또 원조의 해독법으로는 이제 몸속에 깊이 있는 독소와 병균을 뿌리채 뽑아서 자유로운 미래를 여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만성질환으로서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 안면 홍조, 쑤신다, 현기증이 있다, 브레인 포그다, 복부, 팽만, 갑상선, 루푸스, 라임, 리우마티스, 근성, 또 습진, 또 여드름, 요로, 감염, 독소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이런 해독법으로 그래서 만들 수가 있다.
그래, 백미를 체크하는 단계를 지나서 시동을 걸고 치유의 길로 나서려면 특히나 해독을 시작할 때는 더욱 몸에 친절해야 한다. 몸에 친절해라. 그래, 몸을 자꾸 억압을 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 그런 부신이 피곤해져서 아드레날린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원조 해독법에서는 1, 2, 3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침에는 그 레몬 또 라임 또 물을 한 500ml 그리고 10분 15분에서 20, 30분 기다렸다가 샐러리 주스를 또 그렇게 마시고 또 15분 30분 기다렸다가 원하는 메뉴에서 아침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1일차에서 역시 그렇게 하고 오전 간식은 또 과일 뭐 사과라든가 한독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3일차 가서는 역시 똑같이 하면서 사과 한독에 더 플러스 하는 식으로 아침을 그렇게 하고 점심 때는 원하는 메뉴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찐 호박이나 여름 호박 이런 것들로 추가를 할 수가 있네요. 또 점심 오후에 간식으로서는 사과 한두 개, 또 뭐 애플 소스, 대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녁에는 원하는 메뉴로 해서 가이드라인 안에서 만들고 또 밤에 혹시 먹고 싶으면 레몬 라임 물을 또 차가버섯 차 이런 것들로 통해서 그래서 가이드라인으로 봤을 때 지방이 저의 에너지원인 음식인 견과류, 씨앗류 이런 것들은 또 평소에 50%를 줄이고 정 먹고 싶다면은 저녁 식사로만 먹는다. 먹고 싶다면 콩류는 지방이 주요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모두 참 끊도록 한다. 다른 효과를 위해서 그리고 뭐 피할 것은 계란 유제품, 글루텐 이런 당연히 피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나열한 것들 가이드라인이네요. 그래서 매일 과일이나 야채, 잎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라고 했네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만들어서 해독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강조를 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항상 지방이 주요 에너지원인 이런 것은 피하도록 하고 콩 종류를 피하도록 해서 채소, 과일을 아주 많이 다양성을 두고 미네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견과류를 먹는다면은 저녁에만 그렇게 저녁이 좋네요. 이렇게 수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또 아침과 밤 사이에 하루 1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도록 해준다 라고 했네요. 이렇게 해서 과일, 야채, 잎채소에만 포커스를 많이 두자. 그래서 지혜롭게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뜰 수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를 만들지 않도록 식단을 잘 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병원균을 퇴치하는 것은 병원균을 퇴치하는 데는 트러블 메이커 음식을 식단에서 배제를 하고 물을 최소 1리터를 마시고 그리고 샐러리 주스를 매일 이렇게 마실 그런 방법으로 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해독법으로 아침 해독은 간이 원래의 그 루틴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간을 살리는 그 아침에 그런 선택으로 그 레몬, 라임, 즙을 그리고 15분 후에 샐러리 주스를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전신 식사 때까지는 지방이 주요 에너지 원인 음식을 피하도록 한다. 오히려 이제 저탄고지 할 때는 지방을 이런 오전 중에 또 강조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식단에 따라서 그래서 오전 내내는 또 말린 과일, 소금을 또 피하고 해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네요. 간식에서도 그래서 계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동물성 이런 일체 아침 식사, 오전 간식에서는 배제하고, 그래서 이 모든 음식들은 점심 식사 또는 그 이후에만 먹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되어졌네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버터 넣은 커피를 마시는 것은 몸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지 못한다. 지방뿐 아니라 카페인까지 섭취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레몬 또는 라임, 또 생꿀 한 티스푼, 샐러리 주스,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코코넛 물만 섭취하면 칼로리는 최소화하고 음식은 아예 배제할 수 있고, 이로써 또 간헐적 단식의 취지도 지키고 건강 개선이라는 또 중요한 목표도 달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카페인이 들어가지 않도록 무리한 카페인으로 콜티솔 우위로 만들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네요. 연민의 정을 살릴 수 있도록 하자.